얘는 번아웃에 빠져 있는데 나는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게 과연 옳아? 이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연애를 해왔는지가 대충 이 잠깐의 통화로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루코의 생존연애 806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냥냥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으로 헤어지는 게 맞겠다 싶다는 남친의 말에 쌤 대응 카톡으로 일단 푹 쉬고 한 달 뒤에 결정하자고 해서 남친이 알겠다고 그쯤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냥 올 때까지 냅둬야 되는 건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 성별도 비슷해. 남자가 대부분 번아웃에 빠져있고 여자애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우리가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자 쪽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서 좀 쉬고 한 달 뒤에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얘기를 해봐야 똑같을 가능성은 높아요. 번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연료가 이제 완전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의욕이 생겨? 의욕이 안 생기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지. 너는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신경도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야. 사랑이 아니고 일이 되지.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번아웃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걸 회복하는 데는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뭐 한 달 지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니까 연락을 내가 먼저 해야 되냐? 한 달 정도 지난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은 나도 다른 남자를 만나가면서 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연락을 해봐도 되고 안 해봐도 되겠지.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만 지금 매달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상대방은 번아웃이 왔던 권태기가 왔던 이미 나를 포기한 상태인데 나는 그걸 유예한 것 뿐이거든. 근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겠냐? 한 달 지나도 잘 안 바뀔 것 같거든. 한 달은 그래도 우리가 연애를 그동안 한 기간이 있어서 참았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만날 것 같아. 이미 걔가 이미 이 관계에 대한 파탄을 일으켰잖아. 우리가 배우는 건 프레임이죠.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대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연락해볼 수 있지. 뭐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냐? 뭐 많이 쉬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걔가 아직도 더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쉬라고 내버려 둬야겠죠.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 대신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당장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저는 7살이고요. 남자친구는 30살인데 남자친구가 한 일행지 근무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면직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키도 많이 작고 네. 얼굴도 친구들이 이제 오빠는 땡땡 언니 같은 여자 만나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 만난다고 알아서 기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아 했었어요. 500일을 만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코수술 너 나중에 합격하면 한다고 했지? 돈 줄 테니까 리프팅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참으면서 그냥 만났는데 근데 2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다른 약속을 잡은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이러면서 투정을 부렸는데 네. 남자친구가 그걸 알면서도 다음날 이제 약속을 잡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남자친구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 했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뒤에 제가 카톡을 읽으니까 헤어지자고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면직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너랑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헤어졌는데 다음날에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자기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 너 얼굴 보면은 예뻤다고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예쁘다고 해주면서 만났던 거다. 사람들 눈에는 네가 객관적으로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다. 나중에 성형한다고 해서 그냥 만나줬던 건데 이건 좀 태생적인 거라서 못 바꿀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나는 키 크고 발목이 얇은 여자가 좋다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공부하는 와중이니까 공부하는 와중이고 남자친구까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같고 너무 좋아서 살 뺄게 이러면서 잡았어요, 남자친구를. 근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됐다고, 난 너가 다 맞춰주고 다 헌신해주면서 만났던 거 맞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돼줬던 건 맞는데 그냥 난 네가 맞춰주는 것도 이제 싫다고 하면서 자기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비웃으면서 너는 이래도 나 만나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제가 좀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끊고 지금 헤어진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좀 회피형, 사실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이트 비용도 5대5거든요. 그것도 좀 부담이 됐었나 봐요.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받았던 편지를 보는데 처음에 만날 때도 남자친구가 저한테 대시했고 예쁘고 아름답고 막 그런 여자 만난 건 정말 내 인생의 행운이다 막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별할 때 했던 말이 정말 진심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저한테 그 막말하고 다음날에 문자가 한 통이었거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실 자기가 어제 너한테 그냥 그렇게 막말했던 건 그냥 헤어지고 싶어서 그냥 괜한 핑계를 댔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너 같은 여자 못 만날 거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절대 외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외모를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제발 놔줘라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아. 이 여자가 못 알아 처먹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처음 얘기한 게 팩트인 것 같아. 자기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개인적인 상황적으로도 여자친구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500일이라는 시간을 만났지만은 계속 요셉이라는 여자가 매달려서 버릇이 정말 존나게 더러워진 것 같아. 아니 내가 답장 좀 30분 안 했다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무슨 어떤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버릇이 존나게 더러워져 가지고 30분만 답장 없어. 아 헤어져. 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존을 하던가 백그라운드 어떤 패턴이 있었겠지. 내가 한 번도 장난을 안 쳤는데 걔한테 장난 쳤을 때 걔가 아 씨발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여러 번 귀찮게 했으니까 그런 과도한 행동이 일어나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연애를 해왔는지가 대충 이 잠깐의 통화로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는 야 자존심 안 상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 뭐야? 야 좀 떨어져 나가라고. 내가 적당히 좋게 얘기할 때는 안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거야. 외모의 문제냐? 아니죠. 두 번째 뭡니까? 회피형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모진 말을 하고 다음날 그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 다음날 그런 걸 보내는 거야. 쓰레기 같은 말을 평소 때 많이 하고 외모 평가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욕한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적당히 알아들었으면 내가 욕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후회를 할지 궁금하다고?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다 후회는 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너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라고 다 알고 있고요. 하는데 상황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자기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은 여자친구에게 신경 많이 못 쓸 때가 많아요. 저희는 이런 상황이 지나면 저희는 되고요. 좀 요셉님이 사람을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의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상황 같은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야. 이런 판단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해서든 제외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SH 조님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의 짧은 연애를 하고 직장을 구한 애인이 어느 날 잠수 이별을 하였고 다시 2주 뒤 카톡 차단을 당했습니다. 유료 상담 당시에는 멘탈 관리 및 제 카테고리화 처방을 받았는데 그 뒤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염탐조차 없이 카톡 차단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톡 프사에서 연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D-Day 카운팅을 시작했다는 거에 멘탈이 흔들리네요.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풀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D-Day를 했어? 그러면은 아마도 추정하건대 얘가 나를 만나는 동안에 다른 애를 같이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만난 사람도 아니잖아. 3주간 만났다라는 거지. 뭔가 시작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던가 사람들을 알아가려는 차원에서 SH 조님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뭐 소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또 다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로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D-Day 카운팅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만나기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누군가를 만나기로 시작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SH 조님은 이미 탈락한 사람이에요. 이건 냉정해줘야 돼. 이제 연애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SH 조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런 게 어딨어 이지랄 떨어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까?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 3개월 이상은 사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부차 그냥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이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SH조님이 얼마나 매달리고 이상한 연애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 근데 이미 SH조님이라는 사람이 아니란 건 판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끝난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무래도 의존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헤어짐의 원인조차도 정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